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슬기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를 이제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소시오패스를 검색해 보면 보통 아래 정도로 특징이 정리가 돼요. 회사에 있다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명 중에 1명 정도가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 또는 나르시스트처럼 그런 성향들을 보인대요. 이들의 특징은 학습된 논리에 따라 반응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타인을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악마 같은 모습들을 상상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남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본인 성격으로 위장해서 겁나 매력적이에요. 진짜예요. 저도 소시오패스들한테 몇 번 당해봤는데, 얘네들은 어떤 사람이 되게 모나던 모나지 않든 그것도 다 맞춰주는 듯하게 보여요. 실제로 보면 맞춰주지 않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그 모난 애들 있거든. 내가 아는 소시오패스 친구도 한 명 얘기해주면 지금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부합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자기 상황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지가 그지같이 살아서 그지로 사는 거를 부모님 탓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남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됐다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한다든지, 만약에 그 거짓말 하다가 나한테 잘 걸리거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 잡아내. 그래서 내가 소시오패스들이 날 좀 싫어해.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잘 잡아내거든. 그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맞잖아. 그럼 내가 걔한테 전화해볼까? 이러면은 애들이 말을 돌린다든지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얘네들이 거짓말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줘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걸리잖아. 막 리플리 증후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멍청한 소시오패스니까 걸리는 거고, 지능이 높은 소시오패스면 안 걸려요. 근데 그래서 되게 곱씹어 봐야 돼, 그 사람 행동에. 그러니까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 있다 만나보면, 뭐지?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근데 진짜 거짓말 잘하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저랑 대립각이 세우거나, 내가 저 새끼 저거 병신짓 하는데 내가 이러면서 내가 뭐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팀노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다수는 팀노바를 싫어해요. 그 똑같아. 절대 다수는 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성격이 모났으니까. 근데 모난 게 아니고 그 상황은 기가 좀 약한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뭔 개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많잖아요. MBTI 검사만 봐도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감정적인 성향이 많아서. 그렇게 그놈의 공감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맨날 선동당하고, 정치인들이 제일 역겨운 게 그런 거잖아. 뭐 반일 감정 불러일으키고, 뭐 반미 감정 불러일으키고, 반중 감정 막 정서 막 불러일으키면서 지네 뭐 아들 딸은 일본이나 막 일본에 부동산 사놓고 막 미국에 막 유학 보내고 이러잖아. 반미 막 타도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 보면 지는 겁나 미국 좋아하고 일제 좋아하고 이러거든.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까발려 졌고.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되게 감정적인 언어들을 선동하지만, 실제로는 막 되게 모순되는 정치인이 진짜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는 일종의 소시오패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막 최근에 어떤 뭐 이제 구속이 됐거나, 그 사람이 아마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인도 뭐 자기 딸은 뭐 의대,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와이프가 구속이 됐구나. 그 사람도 자기 딸내미는 막, 나 트위터에서 그분 거 볼 때 너무 좋아했었거든. 막,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니고, 개천에서 살아도 모두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진짜 감동하고 옛날에 정말 좋아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딸내미는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배신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내가 알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되게 젠틀해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을 되게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더 많다고.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약간
그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을 곱씹어 봤을 때 보여지는 이거 이상한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INTP가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간파가 잘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만 공감 잘해준다는 느낌만 받으면 다들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감정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집단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기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도 되게 나이스한 팀장님이었어.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이득 같은 거를 딱 못 보는 순간이 오잖아.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단둘이 딱 있을 때 얼굴 딱 안면 싹 바뀌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걔 쌍욕을 하는 사람도 봤어, 나는. 여러 번 봤어, 그런 사람들. 근데 뭐 그런 거야, 내가 기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어이없는 게, 나는 또라이로 찍혔어. 그 사람들이 이제 존나 이빨 털어서, 누가 남자들이 뭐 말을 뭐 적게 한다 그러냐, 여자들 못지않게 정치 싸움 뒤져요 진짜. 근데 나는 사실 굳이 상관이 없었던 게, 어차피 나는 그 회사 다닐 때 병역 특례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기 나가면 난 고연봉 준다는 사장님 널려있는 상태여서 굳이 아쉽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코패스 대처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압도적으로 잘하면 그냥 그런 건 귀여워. 그냥 찐따들 같고 막 이런 느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진짜 맞닥뜨려진다면 내가 내 인생 좆대더라도 너도 죽이고 간다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일단 피하는 거. 그런 사람 옆에 안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명확하게 싸우던지 아니면 압도적인 결과로 찍어 누르던지. 그러니까 팀노바를 지금까지 까던 많은 사람들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팀노바 관련된 글들을 학생들이 제보를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본 적이 꽤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팩트들은 좀 있어. 한두 개 정도는 팩트를 넣고 세네 개 정도를 거짓말로 넣어서 오줌 싸러 가는 학생들 보고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섞는데, 사람들은 팩트 한두 개 때문에 그게 일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런 선동에 당해요. 그래서 원래 가장 뛰어난 선동은 사실 한두 개와 나머지 지어낸 여러 가지 말들로 이뤄진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런 경우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제 진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나이스해. 그러니까 글만 보면은 얘가 나름대로 되게 지식인이고 멋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소시오패스들한테 낚이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이상해. 내가 제일 그거 느꼈던 게, 유정호란 사람이랑 몇 명 있어. 저 사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리고 솔직히 가짜 사나이 막 이런 것도 볼 때, 난 군대 문화에 대해서 옛날부터 우리 아빠가 직업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 저렇게 한다고 이길까? 미군 내 기지 보면은 엄청 커요. 근데 막 평택인가 거기 쪽에 있는 그 기지 보면 엄청 크고, 그 안에 막 복지 시설도 되게 많고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세계 최강 전투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무식하게 가혹행위를 한다고 해서 진짜 남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버틴다고 해서 진짜 뛰어나지는 건 아니거든. 물론 이제 우리 몸은 고통을 주면서 더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무식한 거랑 똑똑한 그런 자극을 주는 거랑은 구분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날 때리는 거는 무식한 가혹행위고, 내 몸에 찬물 샤워를 해가지고 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을 깨우는 건 똑똑한 가혹행위죠. 이런 거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낚일 수밖에 없는 게, 유정호란 사람이 전형적인, 저는 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다라고 봤던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들어보면 말이 안 돼. 이해를 못 하겠어. 예전부터 막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화장품을 사달래. 근데 화장품을 왜 사달라고 하냐 봤더니 어떤 되게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 예전에도. 근데 사람들이 막 자꾸 천사라 그러니까, 댓글로. 난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사람인갑다? 그냥 그러고 그냥 스와이프하고 넘기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묘한 그 싸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감옥까지 보내는 그런 것까지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가끔 보면은 뭐 진짜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소시오패스적 행위가 걸려가지고 그 나락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건 멍청한 소시오패스라 그렇게 걸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소시오패스 거의 분간 못해요. 소시오패스를 분간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사회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를 분간을 못할 거예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찍어서 착취하는 한 명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있을 때도 진짜 웃겼던 게, 그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나를 되게 욕하고 내 인사고과를 개똥망으로 만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든 결과물들은 엄청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 팀장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 클레임 그 왔던 거를 다 고쳐줬거든. 근데 나는 인사고과 개똥으로 쓰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 나면 그 성과가 팀의 성과니까 팀장이 인사고과가 좋거든. 자기 팀의 결과물은 엄청 좋았고, 자기가 다 해결한 것처럼 얘기를 이사한테 말을 옮기고, 그러니까 이사님은 그거밖에 못 들으니까 나를 실력도 없는데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으로 칩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을 살아야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런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줬을 때 내가 말을 최대한 줄이고, 노자가 그랬거든. 최대한 말을 하지 말고, 최대한 경청해서 그 상황을 최대한,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청하라 막 이런 걸 우연히 봤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럼 일단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내보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한 번씩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나는 거짓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타인 조종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학습된 논리에 따라 반응한다, 이거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해봤어요, 소시오패스 같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고1 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했다니까. 찐따들부터 막 일진부터 다 나 좋아했다니까. 최대한 내 얘기를 안 하고, 그 친구가 만약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 진짜 지금도 속이,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한 얘긴데, 얘네가 싸우다가 강목을 들었대. 강목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사람 뒤통수를 그걸 때려쳤는데 눈알이 튀어나왔대. 이렇게 절반 이상. 야, 그럼 어떻게,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도망쳤다는 거야. 와,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나는 그때 내가 남의 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웠거든. 이것도 학습된 논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위주로 공감을 한 거지. 진짜 큰일 났겠다. 아무 일 없었겠지? 그래,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너무 싸우지 마. 너한테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된 논리로 일진들인데도 그렇게 했고, 또 뭐 찐따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항상 걔 편을 들어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나 제가 이 팀노바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사명감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욕을 처먹더라도 IT 업계가 그지 같은 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총대 매겠다. 나 경력 20년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진짜 뭔지 보여주겠다 해서 왔는데, 진짜 그런 입장에서 욕을 진짜 제일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게 말이 직설적인 것도 있지만, 이 어떤 그 소시오패스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소시오패스적이면은 내가 굉장히 착한 척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상대방 하나 그 병신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팀노바가 당한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3년, 4년 동안
교육청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도 그 사람들은 엄청 새치어로 교육청조차도 팀노바가 막 섭외한 것처럼 막 만든다든지, 막 팀노바 누가 보면 삼성인 줄 알겠어. 팀노바가 진짜 조그만 학원 진짜 막 그 적자 날 때도 있고 되게 힘들게 진짜 나름대로 이 철학에 의해서 진짜 현상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학원을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 새치어로. 진짜 신기하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낚이는 거는,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글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을 많이 찍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면, 근데 어이가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미 군생활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내가 산 거지. 군생활 하기 전에 저 기다리는 막 대표님들 최소 막 연봉 1억 이상 무조건 준다고 기다리고 계셨었거든. 그런 분들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내가 프리랜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연봉 1억 이상 딱 찍은 다음에 팀노바 딱 창업을 한 거거든. 내가 1억 이상은 당연히 찍어봐야 돼. 나 군생활 끝나고 1년 안에 그렇게 찍은 거라니까. 당연하지. 군생활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이 3천밖에 못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 물론 군인 치고 3천 받으면 많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병역 특례가 되려고 진짜 개빡세게 공부했던 거 따지면 진짜 적게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 누군가의 새치어 때문에 조직상에서는 내가 완전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윗직급인 사람한테 내가 잘못 보이면 그게 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회사를 피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일단 좋아요.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꽤 괜찮은 이타적인 그런 그 팀장들 밑에서 있는 게 낫겠지.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 저 생각보다 이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완벽하게 이타적이진 않아요. 사실 진짜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성향이냐, 아니면은 내가 나의 사리사욕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뇌로는 사리사욕이 먼저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같이 잘 되려고 하는 성향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본 꽤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들은 성격 거지 같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경우가 꽤 많았어요. 기계인간 팀장님도 성격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것만 이해하면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꽤 신뢰가 가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상적인 거 보면 성격도 착하고 모든 면에서 나이스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회사 생활할 때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소시오패스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야. 타인을 조종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 생활할 때 남한테 너무 나의 모든 걸 오픈하지 말고, 특히나 약점은 아무리 친해도 오픈하지 마세요. 왜냐면 상대방이 세련되고 좋아 보여서, 저도 한 2년 만에 마음을 연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소시오패스라서 걔는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거든. 내가 거기 어디 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애인이 있었어. 애인이랑 동거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애인이 그 애인이 어느 날 나한테, 그 동생이랑 저랑 친했는데 그 애인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동생이 너만 만나면 맨날 외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이랑 헤어진 게 저녁 10시면은 항상 헤어졌거든요. 저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술 마시고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근데 절대 아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한 10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야. 바람을 피는데 그 상대방 이렇게 그 본 집에 이제 바람 피는 상대한테 가기 전에 나 만나는 척 하면서 나를 이유로 대고 바람을 피고 외박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기가 찼다니까. 근데 걔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문란하게 살다가 결국엔 자기 애인한테 성병 옮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엄청 싸우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가 좀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면, 거짓말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얘를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안지만 5년 만에 끄는 거여서, 사람 오래 만났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걸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자기 실드 치고, 그리고 말도 너무 내 거 다 오픈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오픈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기보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위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나 잘났고 나 뭔가 잘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SNS에 정말 나 오마카세 간 거 올려봤자 오히려 어그로만 더 끌려요. 팀노바에서도 그런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린 게 너무 고연봉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질투가 심한 거예요. 질투는 뇌 고통의 중추를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논리적인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연구된 많은 걸 찾아보면 의사결정은 의외로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코딩할 시간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코딩을 항상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딩할 시간이 만약에 3일이다, 이틀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 코딩할 시간을 온전히 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하거나 내 감정이 힘들면 그 코딩이 아예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내 몸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질투가 발생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어지고 본인이 피해자가 되고 싶은 거죠. 보면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재벌 타도 외치죠. 그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동남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당신들 보고 덤탱이 씌우고 사기치고 이래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더 약자잖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우리나라끼리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더 약자인 사람이 더 부자들을 착취해도 된다면 지금 부자들한테 자기가 항상 착취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속세도 그렇고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결국에는 같은 나라에서 돈을 똑같이 벌었는데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이 낸다면 그게 착취 아닌가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부자니까 상관없다라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훔쳐가도 되고 그냥 돈 뜯어도 되는 거예요. 왜 더 못 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입었다면, 많은 이제 심리 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 건, 여러분들이 감정이 풍부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상처를 받은 거니까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이제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라는 거지. 근데 살면서 참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진짜 믿었던 동생, 믿었던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고, 저도 그러면서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고향 친구 이러면서 하는 걸 많이 보면서 느낀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땐 절대 여러분들의 절대 모든 걸 오픈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서 30% 내외로만 오픈하세요. 그리고 회사는 항상 얘기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가족 같은 회사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친구 같은 회사도 없어요. 그럼 회사는 뭐냐? 그냥 돈 벌러 가는 곳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주는데 회사에 출근할 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돈 벌러 가는 곳이에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가 그런 거 오픈 최대한 안 하고 했을 때 이득 본 경우가 훨씬 많았고, 말수도 너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오픈하면은 진짜 누가 그거 가지고 후벼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실력 있죠. 실력이 좋으면 그 팀장이 정치질해도 그냥 귀여워. 솔직히 완전 귀요미였다니까.
정치질 그렇게 해도 나는 이미 어느 회사를 갈까 존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 대표님도 좋았고 저 대표님도 좋았는데 어느 대표님으로 갈까. 뭐 그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이긴 해도 본인 재산이 2, 300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나한테 막 몇 억 이상 주는 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자들이 그걸 알아요. 자기네들이 해내지 못하는 걸 해낼 수 있는 뛰어난 엘리트들이 많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러면은 돈 되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때 제가 얼마 받고 싶다는 연봉의 2배 이상 부르는 대표도 봤어요. 물론 이제 좀 그 대표님이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도 좀 성격이 좀 어느 정도 강한 편인데 그분도 강하니까 부딪힐 것 같다, 그럼 좀 빡칠 것 같다 해서 그냥 난 자유로운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프리랜서를 한 건데, 진짜 세상은 여러분들이 선동을 안 당해야 돼요. 더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런 히도르 이런 차도르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히잡, 부르카 이런 거 쓰는 그런 나라들에도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표준이 사실 일반적인 우리 선진국, 그러니까 그쪽도 경제적으로는 잘 살겠지만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되게 말도 안 되거든. 그런 걸 강제로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데 현실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무시하는 나라들 보면, 굉장히 매너 없고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 평균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나라 지식인층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표준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가면은, 조선시대 노비가 50%니까 거기서 내 친구가 갑자기 노비가 되면은 그 노비들도 노비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예전 시대를 보면 굉장히 미개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막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절대적 빈곤이 있었다면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회사 다녀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이런 게 학습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 비싼 제품도 너무 많고, 그 비싼 제품 때문에 훨씬 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 뭘 하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소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예를 들면 90년대 80년대만 해도 고급 브랜드라고 해봤자 그냥 뻔한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고급 청바지가 리바이스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심지어 그 있잖아요, 그 로로피아나 이런 거 보면 베이비 캐시미어라 그래서 정말 그 새끼 베이비, 그러니까 그 캐시미어를 채취하는데 어린 그 캐시미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거 되게 엄청 비싸거든. 그러니까 1억짜리 코트도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때 예전에는 내 옆에 개똥이나 저기 그런 사람이나 재벌들이나 해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정서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만 봐도 쟤는 또 어디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샷 찍고 있고, 엄청 비싼 명품 입고, 엄청 비싼 오마카세 먹고, 막 호캉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이 높아진 것 대비 임금이 낮아서 되게 고통스럽고, 그러면 인스타그램 보면서 저거 또 돈지랄하네 이러면서 막 되게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 주변에 개똥이가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신분 상승이 됐어 이러면은 때 빡치는 게 요즘 기본이거든. 근데 이런 거를 타파하려면 그냥 개발 존나 잘하면 돼요. 딴 건 몰라도 어떤 부자들이랑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내가 가진 조직 내에서 내가 인지도가 안 좋거나 구릴 때 문제거든. 그리고 소시오패스도 사람 가려서 까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존나 잘해서 팀장급이 되고 CTO급 되고 내가 여기서 짱 먹는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거 가지고 어그로 잘 안 끌려요. 그러니까 타겟이 안 되지. 대부분 약자를 가지고 타겟을 삼으니까.
내가 그 약자라고 나를 착각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여러 번 봐가지고 좀 많이 느껴요. 뭐 하나 친구가 좀 애가 좀 그지 같은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걔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 거야. 그 브랜드를. 근데 그 브랜드가 세일하는 걸 내가 봤어. 아, 근데 얘 이거 좋아하는데 뭐 다음에 나중에 친구랑 밥 먹을 때 이거 사서 줘야겠다 해서 뭐 티셔츠 2장에 뭐 바지 2장 해가지고 걔 사이즈 물어봐가지고 내가 사줬어. 한 15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친구니까 그걸 사줬는데 보통 정상적인 애들이면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본인도 나중에 뭐 크진 않더라도 선물 같은 거 사주려고 하고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새끼는 그리고서 한 달 지났나?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그 옷 링크를 보내더니 막 자기 사달라는 거야. 근데 존나 어이없었어, 진짜.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걔 입장에서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애로 보는 거죠. 알고 보면 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고 걔는 진짜 멍청한 애였거든.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살면서 한 세네 번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애들이 소시오패스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다 사악하진 않는데 제일 고단수인 그 회사에서는 정말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마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강해져야 돼. 사회생활 할 때도 왜 자꾸 강한 거를 요구하냐. 뭐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은요, 여러분들도 강하다는 거는 막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성, 이런 사람들 보고 더 잘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가요? 강하다는 건. 그래서 어떤 면이든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그런 압도적으로 우월하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훨씬 더 현명하게 이렇게 수를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쉽지 않는 거죠. 나 그래서 예전에 그 회사에서 그 팀장이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럴 때도 뭐 거기는 군대 생활이니까 있는 동안에는 좀 피곤하긴 했는데 뭐 나와서 훨씬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얘기할 거리가 하나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굳이 막 그거 갖고서 막 그 팀장을 찾아서 복수해야 되네 뭐 이런 생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겠네. 근데 되게 기민한 사람이었어. 그 팀장은 좀 영리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별로 코딩 능력이나 이런 건 뛰어난 적이 별로 못해가지고 별로 그런 거는 그냥 귀여웠는데 근데 이게 처세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빨을 잘 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승부해가지고 사람 하나 완전 그지꼴 만들어 놓는 거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또 눈치를 존나 빨리 채가지고 성격이 더 망나니 짓 했어. 막 진짜. 나도 미친놈이라니까 보면. 더 망나니 짓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좀 즐겼어, 그 상황을. 걔네들이 다 개또라이로 생각하는 거 좀 즐기는 느낌? 근데 아무튼 그게 좀 기가 좀 세니까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그 팀장 맨날 씹고 그랬어. 야, 걔 봐라. 야, 이번에 코드 커밋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존나 욕했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안주거리가 되는 거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열심히 또 코딩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